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24일 모집 공고를 진행한 대구역 자이더스타 청약 분석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작년 오피스텔 청약을 먼저 진행한 단지입니다. 당시 높은 경쟁률로 대구 시민은 물론 타지분들에게도 주목을 받았던 현장입니다. 이후 아파트 분양은 지속적으로 연기되면서 후분양 풍문까지 돌았던 상황이었죠. 이제 24일 모집 공고문이 나왔고 1순위 청약은 4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빠르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대구 청약 시장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최근 영상들 중 청약 추천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온 만큼 여전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청약이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수단인 것은 분명하고 그중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올해도 여러 현장들이 분양을 진행하겠지만 그중 이 단지들만큼은 청약을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렸던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구역 자이더스타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모집 공고가 뜨면 고민이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럼 대구역 자이더스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흩어진 청약 정보들을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원페이퍼 자료를 만들어 배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료 찾는 시간을 줄이고자 만든 것이고 보기 편하게 편집한 것이니 편하게 사용, 공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입지의 비밀 카페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북구 칠성동 2가 대구역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는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지하 5층, 지상 47층, 3개동, 아파트만 424세대입니다. 오피스텔까지 하면 500세대가 넘어갑니다. 요즘 중요한 주차 대수는 1.3대에 가량 되고요. 입주는 25년 4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와 함께 입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대구역 철도역과 지하철역 1호선입니다.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구에서 지하철 1호선은 2호선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호선도 동대구역, 상인역 등 주요 노선이 있고 무엇보다 한 코스로 중앙로, 두 코스로 반월당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내를 가거나 반월당 2호선을 갈아타기 아주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부선 정차역인 대구역은 아쉽게도 KTX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다만 KTX 말고 다른 기차를 이용하거나 대구 주변 도시로 이동할 때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구역은 2023년에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가 운행되는 시점에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와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망으로 열차와 지하철의 장점을 갖춘 철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와 경산을 지하철 이용하듯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물론 경북 시민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운행되면 대구와 경북이 지금처럼 단절된 느낌에서 서로 융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부산과 경남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줄고 있는 대구의 인구 문제에 대하여 유동인구 증가라는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의 정차역 중에서도 열차를 활용할 수 있는 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이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중 대구역은 대구 문화 관광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는 중구, 그 중에서도 경상감령공원 주위 도심을 역사 문화 관광 측면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며 점차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구역이 됩니다. 대구 주변 도시들에서는 대구권 광역철도나 일반 기차를 타고 대구역에 내릴 것이고
원거리 도시에서는 KTX를 타고 서대구역이나 동대구역에 내려서 광역철도나 지하철로 환승하여 대구역에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시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역의 역할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대구역 교통 측면뿐 아니라 걸어서 시내를 진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면 시내 한복판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내뿐 아니라 백화점, 서점, 콘서트하우스, 칠성시장, 식자재 마트, 스타벅스, 다이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장난감 성지도 있기 때문에 오픈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곧이어 분양할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 동쪽으로는 빌리브 루센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태평 라이프부터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리겠지만 칠성동 북쪽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된 대구역 일대 개발의 첫 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첫 삽의 기회가 있어 왔지만 그 기회는 지나고 나서야 평가받는 것이죠. 대구역 자이더스타의 장점만 숨가쁘게 살펴봤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학군이죠.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옥산초인데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큰 길도 건너야 합니다. 초등 위치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초, 중고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어 보이지만 요즘 요거만 있기 때문에 아드님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대구 일중이나 침산중을 생각해야겠죠. 여러모로 학군의 취약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작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세대수입니다. 아파트만 424세대이고 오피스텔을 합치면 500세대가 넘습니다. 부지도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쾌적한 느낌은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가격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근 시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처로 분양하게 될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나 빌리브 루센트 정도가 비슷한 컨디션과 입지인 듯한데 아직 시세를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조금 더 넓게 봐서 유림 노르웨이 숲이나 한라 하우젠트는 5억대이긴 하지만 입지나 브랜드, 세대수 모두 단순 비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건너편의 대구역 힐스테이트가 그나마 브랜드도 좋고 분양권 상태이면서 입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구역 힐스의 평균 호가가 6억대라고 봤을 때 대구역 자이의 최고층의 분양가가 5억 후반이라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확장비가 3천가량이 되고 옵션과 중도금 유의자인 부분도 자금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확장비와 옵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요즘 분양 단지들의 추세이기 때문에 비단 대구역 자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 여러 설문조사에서 대구역 자이의 분양가를 6억 이상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 5억 후반으로 안착한 모습이죠.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땐 만만한 금액은 아니나 이보다 좋은 입지에 이보다 분양가가 낮게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와 평면을 간단히 살펴보고 로얄동과 라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을 보면 77 타입은 변형된 4베이 평면입니다. 팬트리에 드레스룸, 거실 마통풍 구조 좋네요. 방 크기가 좀 작을 것 같지만 나름 평면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84A가 특이하게 타워형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타워형의 구조인데 눈에 띄는 두 가지는 거실의 양면 이면창인 것과 안방 드레스룸이 엄청 넓다는 점이네요. 거실 생활과 큰 드레스룸을 좋아하는 분들께 인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4B는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다 좋은데 주방에 창이 없어서
거실과 마통풍 구조가 안 되는 게 아쉽네요. 그래도 자2의 환기 시스템이 잘 커버를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84C는 아까 살펴본 77평면의 확장 구조 느낌입니다. 변형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알파룸까지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방이 하나라도 더 소중한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큰 평수는 펜트하우스라서 각자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살펴본 네 타입 모두 장단점이 선명해서 고루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84B 포베이 판상형이 가장 경쟁률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대수도 가장 많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노란색 남향의 84B가 먼저 눈에 띕니다. 포베이 판상형의 남향 구조, 더 말할 게 없겠죠. 84A 타워형은 양쪽에 배치되어 이면창을 통해 남향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7평면은 단지 안쪽으로, 84C 평면은 단지 바깥쪽으로 각각 남동, 남서의 조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 보면 조망이 막히지 않는 101동과 103동의 84B 타입과 101동의 84A 타입이 선호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타입들은 결국에는 주변 단지들에 의해 조망 간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대가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높이는 모두 큼직큼직하게 올라오겠죠. 청약 넣으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청약 분석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2022년 주목할 청약에서부터 추천한 단지이니만큼 청약 넣으시는 분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동호수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카페에 원페이지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무료 배너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